안녕하세요. 벌써 2001년도가 다 갔습니다. 아니죠, 다 가고 있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벌써 제가 금년 초, 작년 말부터 계속 한 게 한 20회 이상을 제가 해봤는데요. 5월까지 하고 나서 지금 한 6, 7개월 만에 다시 와봤는데 결국 부동산이 좀 많이 움직였더라. 상당히 금년에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재테크한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버는 느낌이 좀 나지만은 그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은 참 피곤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또 난리가 또 난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도 보니까 하루에 자고 나면 500만 원 올랐다, 1000만 원 올랐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울에 분명히 부동산이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건가?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겨울도 없더라. 지금 이게 거품 논리가 또 나옵니다. 요 며칠 사이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간 데가 한 일주일 사이에 올라간 데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금년에 올라가고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내년에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럼 이제는 쏙지 않고 미리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몰리니까는 이때 물건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품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금년 2001년도 한 해를 잠깐 좀 정리하고 보면요. 어쨌건 이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히 호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IMF 때 아파트 금액이 엄청나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이전 금액에서 거의 한 40% 이상까지 확 내려갈 그런 상태였었는데 12월 7일 날 조사한 걸 보니까요. IMF 이전 수준을 더 올라갔다 이래요. 그러니까 97년도 금액이 서울 지역 아파트가 713만 8천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 12월 7일 날 금년 조사해 보니까는 749만 4,400원, 약 5% 정도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려갔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아파트가 보니까 서울이 이제 어쨌건 제일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금년에만 해도 서울에 13.3%가 올라갔대요. 이거 대단한 수치입니다. 신도시는 12.4%, 그리고 수도권 그 외에는 12.4% 거의 비슷하게 좀 올라갔는데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예요? 강남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재건축. 이 재건축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울 재건축은 30.1% 올랐어요. 금년 한 해. 그렇죠? 대단하죠. 서울에 일반적으로 금년에 11.9%가 올라가는데 약 3배 정도가 올라갔죠. 재건축 쪽에서. 난리 났어요. 또 전세 금액을 보니까 전세가 서울 지역, 이거 전세는 더 많이 올라갔어. 전세는 서울 지역이 21%가 올라갔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신도시는 27.3%. 이거 상상을 넘게 금년에 올라갔다. 자, 이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저금리입니다. 지금 은행에다 돈 넣어서 1년에 갖고 있으면은 4%대 준다니까는 세금 대금 못 대고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돈 넣느니 돈 되는 거 없느냐. 그래서 부동산 찾고 막 그러고 또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회사 주니까 돈 뜯길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집 잡고 돈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엄청나게 대출을 해줬어요. 시세의 80%. 1억짜리면 8천만 원 융자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어느 은행에서는 열이 받는가 봐. 시세의 100%. 이렇게 좀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세 사느니 사겠다. 내가 전세 1억짜리 6천, 7천에 사는 것보다 80% 준다니까는 돈이 오래 남아요. 그죠? 이자도 얼마 안 남아. 얼마 안 내. 1억을 융자를 받아봐야 지금 한 50만 원? 월? 그쵸? 한 50만 원 정도 내면 되니까는 불과 2, 3년 전에 1억을 꿨으면은 100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2억을 꿔도 돼, 그때 1억 꾼 사람은 지금. 2억 꿔야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아파트로 몰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는 금액은 당연히 올라가죠. 자, 또 하나 이유가 저금리가 제일 첫 번째고요. 또 요즘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작년 3월 27일부터 일가구 다 통장 치대가 열렸어요. 나이 20살만 넘으면은 전부 다 통장을 갖고 있죠.
이게 그냥 280, 뭐 60만, 70만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버리니까는 2년 뒤면은 내년 3월이죠. 그때 1순위자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년 3월 넘으면은 1순위자가 200만 명이 넘지 않느냐. 자, 그럼 3월 26일 되기 전에 미리 청약을 하자 해서 그냥 묻지마 청약, 몰라 청약, 일단 넣고 봐 청약 해서 얼마나 700대 1도 나왔죠. 100대 1, 200대 1이 기본이고 여기에서 신이 난 사람이 누굽니까? 건설업체. 난리가 났어요. 그냥 계속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분양가를 뭐 몇백 대 1 들어오니까는 10만 원 올려보니까 더 많이 와. 20만 원 올려. 더 많이 와. 50만 원. 지금 어지간하면 강남 쪽엔 1000만 원대 이상. 그렇죠? 분양가가. 자, 근데 지금 그 분양가들이 막 올려도 사람들은 몰라요. 일단 내년 3월 되기 전에 무조건 넣고 보자 해서 그 거품 형성되면서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건 간에 아파트 금액은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조금 그 난리의 한판이었다. 아수라장이었다. 근데 이 영향이 내년에도 가겠느냐 했는데 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하다못해 그 각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이구동성 똑같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내년에 오른다. 이 국가기관인 그 국토연구원에서도 얼마 전에 서울 쪽에 6% 이상 올라갈 것이다. 아주 공포를 해버려요. 그거 보고서 난리 난 겁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주변에 부추기는 게 좀 많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도 같이 합세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갖고서 없는 사람은 계속 어려운 지금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사는 사람이 안 사면 소용없는 금액이죠. 자, 지금 분명히 거품이 상당히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내 집 마련하는 차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꼭 그 강남 지역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이런 것보다 기존 아파트 조금 그 주변 소외된 지역 쪽의 기존 아파트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너무 놀래지지 말아라. 같이 부안해도 가면은 더 올라가요. 예. 자, 내년 경기 전망이 오늘의 제 강의 주제입니다. 자, 내년 2002년도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는가. 첫 번째 호재부터 얘기할게요.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월드컵 벌써 시작됐죠? 뭐 요새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그냥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몸값이 얼마짜리니 뭐 그리고 뭐 히딩크 이거 텔레비 보면 맨 이거만 나와요, 그죠? 이게 지금 열기가 났죠.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 오려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뭐 없다는 둥, 배도 없다는 둥.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월드컵 경기에 그 힘을 받게 되는 게 내년 5월 말이니까 6월부터 시작하죠. 또 그 뒤에 하나 또 있는 게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6월 달부터. 그럼 지자체 선거도 선거하려고 그러면 또 각 단체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우리 동네를 제일 좋게 만들어줄 거야. 이것도 개발시켜주고 저것도 세금도 안 받겠어. 거짓말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꾸 부추깁니다. 딱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벌써 누가 대선 주자냐 막 난리를 내죠. 자, 그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태는 호재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호재가 있고 또 악재도 있죠. 악재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수출도 못했어요. 금년에도 못했고 내년에도 솔직히 불투명해요. 수출도 못해.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게 있고 또 공적 자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공짜로 쓰는 자금, 공적 자금. 그게 지금 뭐 한 150조 이상을 뭐 회수를 못하지 않느냐. 몇 년 동안 보면은. 그래서 거에 대한 세금 문제. 경기가 확 좋아지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악재가 있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상태의 처음에 호재가 먼저 부동산을 끌 거라고 봅니다. 또 내년 지금 서울에 항상 부동산 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거에 제일 기본적인 상태는 강남이 시작입니다. 발원지가. 서울의 5대 저밀도지구, 저기 반포, 뭐 암사, 명일, 뭐 청담, 도곡, 그다음에 잠실, 그다음 화곡, 요 5개 지구가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어요. 지금 화곡지구 하나가 일부 이주를 시작한다 그러는데 나머지 이쪽에서 하나가 재건축이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크게 올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 가구를 부신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주변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전세 쪽에 문제가 바로 생긴다. 그래서 벌써 지금 화곡동 쪽에서는 강서구 쪽에서는 벌써 술렁술렁해요. 그 한 2천 가구 정도 거나 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 4월까지 나온다 그래요. 나온다 그러면 다 그 근처로 간다 그러면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 이 재건축입니다. 그게 시작을 해서 결국 전세 금액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매매값을 올리는 그런 악영향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뿐이 없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그 혼동된 시장이 나올 수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내년 그 전체적인 상태의 부동산 그 가격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사고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파트죠. 이거 주택 그러면 아파트 그래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열받아요 지금. 아주 단독주택은 쳐주지도 않아. 자, 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50% 이상 우리 그 주거 문화를 지금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아파트 요즘 새로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대단하죠. 뭐 호텔이야 호텔이 완전히.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사시던 분이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면요 한 3일 동안 밥을 안 해요 집에서. 저 집 보니까 이제 호텔인데 집에 따가오니까 이건 개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든 기점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아파트 시작은 제가 그렇습니다. 상반기 근데 지금 좀 미리 시작을 했어요. 벌써 2001년 11월, 12월 지금 그 내년 전망이 나오면서 아파트 금액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내년 1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냐 그러면 이사 수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방학철이 되면은 방학 때 이사를 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이사 수요가 겹치고 그러면서 내년 그 금방 말씀드린 그 뭐 재건축 쪽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3월 26일 이전에 청약통장을 한꺼번에 써야겠다는 것까지 같이 붙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아마 신규 부장도 상반기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100대 1, 200대 1 소리 나오면 더 불안할 거고 그래서 내년 아마 본격적으로 한번 장세가 한번 주식같이 부동산에도 장세가 한번 오는 게 내년 2월, 3월 저 이렇게 봐요. 2월, 3월 아파트 쪽에서는 좀 문제가 좀 상당한 어떻게 뭐 좋은 얘기를 하면 호경기라 그러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거품 형성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전 같이 아파트 사는 거를 뭐 한번 사면 확 올라가면 계속 간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아파트 시장이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혼돈의 시장에 한번 온다. 좋은 얘기는 호경기. 그리고서 월드컵이 이제 5월 말, 그러니까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한번 해봤죠. 자, 그러면 이 올림픽 그때 한번 경험을 되살려 보면 이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떠요. 근데 시작하기 한 2달, 석 달 정도 남겨놓고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미리 올랐기 때문에 관심이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자, 이번에 월드컵도 거의 비슷하다. 2월달, 3월달, 많이 가면 4월까지 정도의 부동산 장세가 올 것이다. 근데 초장에 항상 돈 버는 사람은 넣고 빠져나오죠. 그래서 2월달, 3월달.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미리 불 붙어가지고서. 하지만은 요때 장세가 오르고 한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소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전부 다 너도 나도 뭘 봐요? 이제 월드컵을 보러 다녀요.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선거에 쫓아다니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5월달, 6월달, 7월달 뭐예요? 장마철이야. 비 맞고 이제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러다 보면은 장마 끝나면 또 뭐예요? 놀러 가야 돼. 휴가철이야. 그렇죠? 그러면 저기 산에 가서 강야에서 놀다 보면은 8월 중순까지는 조정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 힘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끝나고 나면 뭐 좀 있을까 없을까 하다 보면 또 대선이 또 난리가 나죠. 대통령 선거. 그러면 그거에 저희가 이제 내년 2002년도에 그 전망을 할 때 하반기 전망이 참 불투명해요.
요 상반기는 지금 이런 흐름은 거의 맞아 나오는데 하반기는 그때 우리 전체적인 경기가 수출이 잘 되든지 뭐 어떤 하다못해 뭐 금강을 캐서 그냥 산덩어리가 전부 금덩어리라든지 이런 거가 탁 튀어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그 우리 실업률이라든지 이제 아주 간신히 우리가 이제 건축 경기로 건설 경기로 지금 끌어냈는데 이게 끌어지면은 그 다음에 딴 거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 상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경기는 제가 봐서는 좀 불안하지 않는가. 하지만은 중간에 뭐 지금까지 잘 나가니까는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는 솔직히 예측이 그렇게 아주 평탄하게 나오죠. 오히려 거품이 빨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조정면 가서 하반기에 거품이 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상태로는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정권이 만약 어느 쪽으로 바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부동산은 향방이 굉장히 사람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하반기 우리 그 뭐 이 각 그 연구소에서 발표는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좋아지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 조정된 게 그냥 굳어져서 가서 그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아마 큰 폭은 없을 겁니다. 조정된 그대로 쭉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뭐 예측한다 그래 갖고서 이거 막 흔들어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이런 주변 여건에 맞춰 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맞춰서 쭉 가면은 그럼 요렇게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나와요. 봐요. 자, 2월달 3월달 막 오른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12월달 1월달에 내년 이제 2002년 1월달에 파실 분들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단 장작이 한번 열 때 최고 금액 받고 빼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하면 2, 3월달에 사는 사람은 뭘 타요? 상투자입니다 그러죠? 상투자 부출이 있다. 자, 그러니까 사는 시기, 파는 시기가 나오죠. 언제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 전이죠. 지금 사는 거죠. 예? 그리고 파는 거는 왕창 그냥 거기 막 그냥 뭐 난리뿐 날 때 그래 할 수 없이 팔게 하고서 바꾸서 그 다음에 또 조정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서 혹시 흘린 거 없는가 해서 그때 한번 다시 사든지 예, 그런 방법이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전 같이 뭐 1년, 2년 이렇게 보질 않아요.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도 1, 4분기 정도죠. 그죠? 1, 4분기 정도가 한 장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는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내년에 이런 것도 있고 내년에 또 정책적으로 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경기 전망에 또 중간에 그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완을 시켜주고 거기에 그거에 맞춰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세부적인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정책의 변화입니다. 내년에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양도세 그 뭐 저기 뭐 분양권 전매 양도세 잡겠다. 그러니까는 저희 철새들이 후다닥 다 도망가 버렸죠. 떴다방들이 추워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사실 춥긴 추워서 그때. 예. 자, 근데 그 양도세 문제를 갖고서 이제 소리 한번 냈죠. 그러면 이제 분양권 단타를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막 넣었다 뺐다. 뭐 분양 받으면 바로 3천만 원, 2천만 원 받아먹고 많은 건 1억, 2억도 그 프리미엄을 취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세금 다 내야 돼요 앞으로. 국세청이 누굽니까? 발표를 했으면은 이미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요즘에 컴퓨터에 시세가 다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복사해 놨어요. 그리고 발표해요. 그때는 이미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다. 해외로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미 아마 이번에 그 2001년도에 그 분양권 전매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은 내년 5월달에 내야 되는 거니까 낸 사람은 그거 다 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은 남겨놓고 이건 세금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편하게 살지. 그 홀랑 다 먹으면 내년에 큰일 나요. 거의 적정 금액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분양권 전매 시장이 좀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무슨 시장이 나왔느냐? 그래, 너 세금까지 더 내. 하고 오히려 올라갔어. 내가 세금 낼 것까지 내라. 그래서 일부 쪽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은 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죠. 또 내년 그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그 개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우리가 지금 보면은 2년 동안 보유를 해야지 그 2년 미만 보유하면 세금 일률적으로 40%를 부과를 시켰어요. 내년부터는 1년만 보유하면 된다.
자, 이걸 잘 판단해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을 줄였다. 2년을 1년을 줄였다 그러면 빨리 사고 팔라 이 소리거든. 누가 그랬어요? 정부가. 왜? 회전을 빨리 시키려고. 이게 경기 활성화책입니다. 대신 1년만 갖고 있으면 팔아도 세금이 줄어들어요. 또 그리고 그 세금 세율도 줄었어요. 뭐 많이 줄진 않았지만은 원래 10, 20, 30, 40%인데 9부터 36%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신 많이 거래를 좀 해라. 그래갖고서 이제 부동산이 좀 쉽게 거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정부 국세청이 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빨리 거래되면 빨리 세금 받을 테니까. 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론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담탐매매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그 좋은 활성화책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그 내년 이제 2003년 1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게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마련나왔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나왔으면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세입자들이 점포를 세를 드는 사람, 주택에 세 드는 사람은 그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그 금액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가에 들어간 사람은 경매 당하면 완전히 채권이 되기 때문에 못 받아요, 거의. 그래갖고서 상가 임차인이 한 400만 명 된대요. 자, 이 400만 명 되는 거를 이 양반들이 뭐 건물이 날아가면은 경매가 되면은 막 길거리 나앉고 권리금도 날아가고 그러니까는 그걸 보호해주겠다 했던 취지는 좋아요, 그죠? 자, 400만 명을 구제해주겠다. 하지만 이게 어떤 여파를 주겠느냐? 2003년 1월 달에 하지만은 미리 지금부터 영향을 받아요. 자, 5년 동안 이제 내가 걔 살겠다는 5년 동안 해줘야 돼.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잖아요. 마음대로 못 올리겠고. 그것도 법에 뭐 경매 당해도 3분의 1까지는 지금 예정입니다. 그 건물 1억에 경매 당했으면 뭐 3,333만 원은 세입자로 우선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나가는데, 근데 임대인 입장은 상당한 상태의 불안감을 좀 주는 겁니다. 뭐냐? 그걸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 임차인이. 그래, 임차인은 내 돈 받기 위해서 무조건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투명해져요. 여태까지 뭐 실제 다 세금은 다 잘 내셨겠지만은 극히 일부가 극히 일부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100만 원 받으면은 3천만 원 전세만 신고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이제는 꼼짝 못한다. 세금 다 내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요새 수익성 부동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월세 받고 하는 거, 이거 세금 전부 다 앞으로 몇 년 내 아주 유리창 같이 다 내야 돼요. 그러면은 전부 다 종합과세 되잖아요. 종합소득세로 해서. 그러니까 월급 받고 월세 받는 사람 합치고는 세금 무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근데 원래 원칙이죠. 세금 내는 거는 그 돈 안 냈던 게 잘못된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러면 수익성 부동산이 위축돼요. 저거 사가지고서 뭐 월 1% 받아? 연 12%야? 근데 나 세금은 계산 않고 한 거거든? 별로? 근데 이제 세금 20, 30%는 빼내야 돼.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줄어들죠, 오히려. 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면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 요즘 얘기했던 뭐 소형 상가 빌딩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아 먹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 금액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역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나오냐면 세입자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 내년부터 바뀌는데? 2003년부터 바뀌어? 그럼 미리 올려. 2배 내놔. 아니면 내가 쓸게, 너 나가. 그럼 이 사람 권리금 날라가죠. 이런 이제 불협화음은 있을 겁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움이 분명히 일어나요, 이제. 하지만은 그건 이제 정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금 다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세금 내야지 공적자금 쓴 거 갚지. 그렇죠? 그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뭐 물론 그 세입자가 한 400만 명 되니까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선거도 있으니까는 표도 많지. 어쨌건 이거 그런 그 변수가 내년에 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투자 전략이 틀려져야 되겠죠. 자, 임대주택 사업하는 것도 뭐
내년부터는 이제 하는 거는 양도소득세 감면 안 시켜줘요. 금년 막 미분양 해소시켜서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바뀝니다 내년에. 그러니까는 그거 법 바뀌는 거를 계속 보셔야 돼. 그래서 내년에 그 수익성 부동산 지금 뭐 나온다, 오피스텔 산다, 상가 산다, 뭐 산다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이제 100%다 과세가 될 것이다 하니까는 지금 이제 신문에 광고 나오고 이거 나오면 떼돈 번다 한다는 거 잘 계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나와도 좋지만은 안 나와도 문제, 나와도 문제야. 이제 세금 안 내려는 여태까지 그냥 안 낸 거 낼래니까 골치 아프죠. 자, 그런 내년에 변화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내년에 그 부동산 시장 중에서 농지, 우리 농지는 농자 유정이라 그래갖고서 그동안 안 됐다가 내가 농사 짓겠다 그러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농지도 이제 외지인이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농지 살 때 내년 4월부터는 아주 쉬워요. 난 농지 살게. 그러면 신고만 하면 돼. 그냥 면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농지 그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만 내면은 돼요. 그냥 농사 짓겠다. 근데 지금은 어땠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취득 자격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서 그 농지위원이라고 농민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갖고 와. 그죠? 그래 받아갖고 와서 다시 읍면사무소에 취득자 증명 내고 복잡해요. 근데 지금 내년에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쉽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농사 지어갖고 돈이 안 되잖아요. 땅도 못 팔게 만들지 말아라. 좀 서울 사람 돈 많으니까 쉽게 팔게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아졌다. 또 다세대하고 오피스텔 건축이 금년에 엄청 많았죠. 작년 대비 2001년도에 4배를 줬어. 4배. 다세대 다 가고. 떼돈 벌었죠. 건축업자가. 진 사람은 지금 너무 많이 지니까는 이거 문제야 이제는. 지금 금액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4배 이상 냈느냐. 내년부터는 다세대 다 가고 한 가구당 주차 한 대 놔야 돼. 지금은 0.7대야. 미리 허가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그 다세대 다 가구 짓기가 힘들다.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매도 내년에 좀 쉬워져요. 내년 7월 달부터. 경매제도. 지금 경매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가서 좀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의신청하고 나면 6개월, 7개월 걸리는데 이제 그걸 안 돼. 공탁 다 걸어야 돼. 그래서 한 5, 6개월 당겨져요. 경매 시장도 좋아진다. 자, 이제 이런 그 내년에 변화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전망이에요. 그죠? 내년 전망. 자, 근데 아파트 시장만 제가 주로 갖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변화될 게 또 있어요. 큰 게. 부동산 크게 봐야 됩니다. 오늘 22일 날, 21일 날, 12월 21일 날 지났죠? 12월 21일 날 서해안 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됩니다. 그렇죠? 요즘 가끔 TV에서 보면은 뭐 중앙고속도로가 뻥 뚫렸느니 영동고속도로가 뭐 1시간 이상 단축됐느니 다 도로가 뻥뻥뻥 완공이 돼버려요. 자, 서해안 고속도로는 15년 걸린 겁니다. 15년 동안에 계속 서해안 시대 하다가 그 15년 전에 산 사람 지금도 못 팔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완공이 전면 개통이 돼버려요. 전면 개통 됐죠? 21일 날 됐습니다. 예. 자, 중앙고속도로가 얼마 전에 개통됐죠. 그것도 12년 정도 공사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뻥 뚫었죠.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하남에서 호법까지 8차선 뚫려놨어. 자, 주변에 이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 2001년도에 완공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0년, 10몇 년 동안 그 미리 산 사람은 힘들었지만은 개통되고 나서부터 뭐 지하철이 뚫리고 나서 뭐가 뚫리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땅 쪽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쪽이 많다는 겁니다. 묘하게 그 금년 11월, 12월 달에 전부 다 개통이 돼버렸어. 그게 이제 내년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 땅도 내년에 많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좋은 일이 있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일주일에 5일만 다녀라. 애들도 펄펄 뛰더라고. 자, 주 5일 근무제. 내년부터 하여튼간에 노사정 위원회에서 싸움박질 하지만은 결국은 할 거죠. 조금 더 하자 덜 하자 문제지.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갖냐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행동 반경이.
그렇죠? 자, 일주일에 하루 놀으면은 그냥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는 남편한테 놀러 가자고도 못해. 힘드니까 잠이나 자 그러는데 이틀 노는데 이틀 방에 잔다 그러면 좀 맞아주고. 하루 자고 하루는 놀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틀 방콕 갈 수 없죠. 하루는 그럼 뭐예요? 외식 산업 잘 되죠? 밖에 한 번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놀자, 먹자, 자자. 놀러 가면 자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이제 서울 이거보다도 수도권도 확산이 될 거라고 봐요. 아파트도 이틀 노는데 뭐 원주에 출퇴근하지? 가능하죠? 그쪽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된다. 개발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땅도 유심하게 보시라. 길 뚫린데, 고속도로 뻥뻥 뚫린데, 그리고 주 5일 근무제하고 합쳐졌을 때 땅이 상당히 많이 돈 투자가 수익이 될 것이다. 자, 그 땅을 보면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 자, 서울에서 보면은 막 서해안 고속도로 뚫렸다, 중앙 고속도로 뚫렸다, 영동 고속도로 더 확장됐다, 중부 확장됐다, 대전 진주 뚫렸다 그러죠? 자, 이렇게 새롭게 뚫린 것들, 이 주변에 인터체인지들 보면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투자의 제일 기본은 서울에서 일단 돈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자, 이쪽 주변에 주 5일 근무자가 되면서 이쪽 주변에 놀자 먹자 자자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쪽 주변에 있는 땅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갖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 왜?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땅도 어떻게 보면 물 만났다. 내년에 묘하게 멀리보다 수도권 인근 쪽 주변에 지역 쪽에 그 새로 개통된 주변 쪽에 신규 개발 지역의 땅값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아파트만 너무 한쪽으로 하지 말고 땅도 소액 갖고서도 땅도 한번 슬슬 보시고서 어이구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올겨울에 놀러 갈 때 어디로 가요? 새로 뚫린 고속도로를 한번 싹 지나가 봐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 변했네. 저기 돈 되겠네. 돈 되겠네. 다 보여. 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거의 시작이 내년부터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가보기 시작하면 오오 아이고 뭐 전원주택 짓겠다 땅 사겠다 가겠죠. 그런 문제에다가 땅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이거 말고도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그린벨트 왕창 다 푼다. 그렇죠? 그린벨트 푼다 그래갖고 뭐 1억 1천만 평을 푸느니 난리를 내죠. 뭐 제주도 다 풀었고 춘천 다 풀고 뭐 막 풀고 서울 수도권 다 풀겠다. 자, 결국 뭐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건 그거를 푼다는 거는 개발을 하라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럼 뭐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또 얼마 전에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많이 풀렸죠. 여기는 뭐 군 허가 동의도 필요 없이 다 풀어져 버려요. 상당 부분.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서울 동부권 이 자연환경 보전권역입니다. 이쪽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이쪽은 그 자연환경 보전권역이라고 개발을 제안했어요. 이것도 풀겠다 소리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관광지를 만들겠다. 뭐 디즈니랜드를 갖다 놓겠다는 둥, 뭐 뭘 갖다 놓겠다는 둥 하면은 수도권에 너무 커지니까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강남에 뭐 잘못된 아파트지만 20 뭐 한 4, 5평짜리 아파트가 5억 뭐 몇천까지 지금 부르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죽어도 못 살 거 아닙니까?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럼 옆으로 확산이 이제 됩니다. 이게 하나씩 올라가지 않아요. 옆으로 가면 내려오죠. 수요가 빠져나갈 테니까. 자, 이런 땅도 내년엔 잘 봐야 되겠다. 토지 시장 대단한 시장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그건 상반기에 같이 가도 돼요. 이제 사람이 일단 지금 처음에 관심이 전부 다 아파트로 갔으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돈 안 되죠. 남들이 앞으로 갈 때 난 뒤로 가야 돼. 토지를 안 봤을 때 이쪽을 보세요. 돈 진짜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는 뻔할 뻔짜야. 올라갈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돈을 좀 제대로 된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또 내년에 또 리츠 시장이라는 게 있죠. 많이 들어봤죠? 리츠 과자가 있죠. 리츠라고. 그게 아니고 부동산 간접 투자 시대. 금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큰 성과는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이 부동산 간접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반화 될 것이다. 대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주식 같은 시장인데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8% 주겠다, 10% 목표지요. 주겠다는 게 아니고 잘 되면 주고 안 되면 못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시장도 결국 뭐냐 그러면 부동산 전반적인 틀을 바꿔놓는 시장입니다. 야, 소액 갖고서 내가 그냥 누구한테 맡겨도 된, 맡겨서 저기서 알아 벌어주겠구나. 그런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장. 대신 수익성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일단 자꾸 여러분들 귀에 눈에 리츠 뭐 부동산 간접 투자 시대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는 아, 이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것도 유심히 보세요.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 간접 투자 시대, 리츠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당장 2002년도에는 큰 수익은 없을 거라고 봐요. 결과는 그 후에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요즘 그 부동산 그 시장이 자, 그 2001년도에 보는 거하고 2002년도에 보는 거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지죠. 그리고 전체적인 예측을 한번 그걸 종합을 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02년도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2001년도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인데 아파트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파트나 뭐나 쭉 보면 지금부터 어쩌고 상승을 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요 정도까지 타지 않겠는가. 상승을 타요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게 근데 금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 벌써 많이 오른 데는 80%, 90%까지 오른 데가 있어요. 그게 또 80% 올라갈 수는 없겠죠. 거기서 올라가야 10%, 20%겠죠. 그 정도 선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세는 탄다. 뭐 때문에 그래요? 월드컵 있죠? 선거 있죠? 자, 요거에 두 개의 신받고 미리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3월 정도까지 조정 국면을 막 가질 거예요. 그러면 상당부 어떤 건 거품도 많이 생길 거고, 지금도 거품이 이미 상당히 너무 올라간 게 있어요. 그 정리가 되면서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선거에 돌입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그 심을 돌아가면 소강 상태로 가버려요. 소강 상태로 가버려요. 이 올라간 걸 소화시키려면 많이 먹잖아, 사람이. 배고파서 왕창 먹으면은, 먹고 난 다음에는 소화시키려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자는 시간이죠.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3일치, 4일치 먹어갖고서, 이게 일부는 이제 뭐예요?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 배탈 나가지고. 떨어지겠죠? 이게 분명히 있어요. 더 먹지 못하겠죠? 가요. 월드컵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월드컵 선거 이런 거 쭉 해갖고서 언제까지는 내년 8월 정도까지.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8월 정도까지. 8월 이후부터 이게 이만큼 조정이 되든지, 예? 어떤 식으로 굳어집니다. 굳어진 다음부터 이때부터 상승세로 봐야 되겠죠. 나라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뚫자 해버리면 그냥 타락받아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그 시장 움직이는 거 내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내년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요 그림을 집에다 딱 그려 놓으시고서 언제 어떻게 움직이지? 아, 지금은 쉬어야지. 쉴 때 뭐예요? 이때 설사하는 사람들 걸 약 사주면서 사는 거야 내가. 체한 사람도 있죠. 요거 이때는 전부 안 나간다 할 때 떨어져요. 자, 금년 저기 2001년 요 이전에 보면 언제나 9월 11일 9.12 사태 났을 때 라면 빈라덴 예. 그 사건 나면서 부동산이 쫙 죽어졌죠. 죽었었는데 언제 떴어요? 벌써 떴죠. 벌써 11월부터 움직였어요. 자, 아니다 할 때 사람이 선수는 움직여요. 항상 부동산 투자는 반대로 가야 돼.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죠. 사면 살수록 더 올라가 버려요. 정점이 거의 다 됐을 때 그때 관망을 쳐다보면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급한 사람 팔게 돼 있어요. 그때 항상 남들하고 반대의 투자의 방법을 갖고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내년 아파트가 됐든 뭐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시점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내년에 타이밍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시각각 수시로 법이 뭐가 바뀌냐, 주변 대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제 박사가 돼야 돼. 신문, 잡지, 방송 쉬지도 않고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보고서 하고 내년에 어느 한쪽에 돈을 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의 방법론, 그 부동산 투자의 자산 3분법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분산시켜라. 어느 한쪽에 딱 뭉쳐놓으면 아파트 한 쪽에 확 집어넣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못 빼는 수가 있고 땅 쪽에 한꺼번에 확 집어넣었다가도 나중에 돈을 못 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돈을 이제 물론 나 누가 돈 없는데 열받게 하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자, 누구든지 그 자기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2억이다, 뭐 5천이다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태의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 정도로는 한 20% 정도 100을 다 집어넣지 말고 1억이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소액 투자를 하세요. 장기 투자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 장기 투자는 뭐예요? 토지예요. 땅. 내년에 시작이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한쪽 뭐 아니면 상가 건물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토지 요건 한 3년 4년 5년도 안 봐요. 저는 장기 투자 해봐요.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수도권 주변에 새로 뚫리는 길을 자꾸 가보세요. 이렇게 가보시다 보면 거의 흘린 돈이 있어. 그럼 주수면 돼. 그죠? 그런 거 쭉 보시고서 조그만 거 그래 내가 나중에 노후에 전원주택 하나 짓지. 그치? 이런 식의 마음. 아니면은 저희 싼 땅이 때문에 싼 땅, 어이구 저기 인터체인지 생긴다 그러면 안 되네. 거리가 앞으로 뭐라도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싸. 한 10,000원 가 평당 한 5,000원 가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 좀 큰 평수로 사놓고서 잊어먹어 버려. 그거 사놓고서 또 사라고 했더니 그냥 맨날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쳐다봐야 참이만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가보고 2년에 한 번씩 가보면 돼. 내 땅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와. 그 땅 팔라고. 그럼 서서히 개발돼서 막 들어오죠. 공장을 짓겠다는 등, 뭐 짓겠다는 등, 아니면은 뭐를 내가 사고 싶다는 등에서 오다 보면 그때 내가 산 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줬는데 뭐 4천 준다느니, 5천 준다느니 소리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전화 한 번 올 때는 절대 거기에 응하는 게 아니야. 일단 한번 기다려 보면은 또 올라가. 안 팔더라도 전화 오는 맛에 기분이 좋아져.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중장기적인 투자. 이게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못 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미 금년에 다 터졌어. 2001년에 터졌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변하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오늘 이 한경 와우 TV 본 사람들은 다 알아. 요거 안 본 사람들은 진짜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분들은 방향이 틀려지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서울구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 어디 뭐 외식하러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지도를 일단 딱 갖다 놔요. 뭐 하여튼 5,000원짜리 먹든 3,000원짜리 먹더라도 지도를 갖다 오늘은 서해안 쪽에 한번 뜬다며 한번 그쪽으로 방향으로 해갖고서 뭐 시흥 어디가 뜬대 뭐 시흥 쪽에 월곶이라는 데가 뭐 있는 데가 횟집이 한번 가봐. 그쪽으로 가서 주변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밥 먹고 뭘 봐요? 부동산 보고 오는 거예요. 맨 간 집만 가서 그냥 나는 30년 동안 설렁탕만 먹는다고 맨 그 집만 가면은 그 사람은 그 길뿐이 몰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동쪽으로 그래 저쪽 뭐 이천 어디 뭐 이쪽에 보면은 쌀밥집이 좀 맛있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쪽에 한번 가보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부동산 역부로 해갖고서 머리에다가 부동산 사러 가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밥 먹으러 가면서 눈썰미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툭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 밥집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 땅값 어때? 아이 몰라요. 맨날 물어보네. 그냥 자꾸 올라가네.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어? 이렇게 나온다든지 여기 뭐가 생기나? 뒤지는데 뭐 생긴대? 뭐가 생긴대? 이런 얘기 나와. 그게 정보야. 그러면서 뭐 듣고 이게 아주 편하죠. 놀러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가. 어딜 가. 그러면 갈 적마다 밥은 다 틀리게 먹어야 되겠지. 1년 동안 똑같은 밥 절대 먹지 마.
따로따로 가면서 그게 하면은 스스로 유신이 돼요.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게 현지 부동산보다 더 정확해져. 나는 그 사람은 그 동네 꼽았지만 난 더 많이 봤죠. 그럼 이 양반아 비싸. 여기보다 못한데 왜 이렇게 비싸지? 대조시켜 주잖아 바로. 여기 살려면 여기 사겠다. 야, 설렁탕 집 쪽 주변이 더 낫다. 비교가 되죠. 한 달만 먹으면 딱 나와. 유신이.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요즘에 이런 것들을 알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정보. 자, 무슨 신문, 잡지, 방송 같은 텔레비전 보면은 부동산 안 나오는 거 없어요. 그죠? 하여튼 뭐 키면 부동산이야 그냥. 그럼 그거를 붙자만 나오면 밥하다가 튀어나와서 들어요. 밥 타도 괜찮아. 요새는 안 타. 그 뭔 소린가? 자, 텔레비 그 공중파라 그러죠. 공중파에서 9시 뉴스에 꼭 나오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나오죠. 부동산. 왜? 부동산 안 나오면 텔레비 시청률이 뚝 떨어진대. 부동산만 들어가면 확 올라가. 경쟁적으로 하니까는 좋은 정보를 많이 주죠. 자, 근데 이 정보를 아는 거는 뭐냐면 고급의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고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크면 큰데, 아주 그냥 크면 큰데, 이게 와우 TV 같이 큰데 같은 정보는 정확해. 정보 잘못 알아보면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잘 보고서, 자, 신문, 잡지, 하다못해 광고 전단지 나오는 거라도 뭐가 많이 나오면 한번 읽어봐요. 아, 요새 흐름이 이렇구나. 아, 상가들 이렇게 파는구나. 분양은 이렇게 하는구나. 융자를 이렇게 해주네. 이런 게 다 적어요. 그렇게 하시고 정보를 생활을 하십시오. 정말. 하여튼 부동산 나오면은 요즘 무료 강의도 많죠. 쫓아다니세요. 무료 강의도 다 들으시고. 그러면은 그리고 현장 돌아다니면 이건 그냥 진짜 부동산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자기에 맞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를 알고 내가 현장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 다 해도 된다. 이런 마음 먹으면 큰 오판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알고서 그 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세요. 마지막 점검은 전문가. 그게 뭐냐 그러면 병원에 가면 내 주치의가 있지. 자, 부동산에도 내 주치의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해드릴게. 물어보세요. 나 이거 같은데 혼자 이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하고 틀리거든. 내 생각엔 현장 보고 이렇고 정보를 이런데 이 정보가 맞는 건가? 누가 잘하는 건가?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야 아프지도 않아. 돈도 안 달래 전화해봐야. 한번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태 방법.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그 2002년도에 전망에 맞춰서 재테크하는 상태 방법으로 치고 들어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2002년도 전반적인 상태는 부동산 시장은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너무 거품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파트 그 일부 강남 쪽에서 일부 올라가는 거에 한계는 같이 분할이 같이 들어갔다는 꼭지점을 잡을 수도 있다. 이거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만큼에 따라서 부동산 쪽에 이처럼 이제 재테크를 해서 성공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200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찾아뵙고서 그 사이사이에 돈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부동산 오늘입니다. 저희들이 제 몇 회라는 그 수표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오늘이 예고해드린 대로 100회 특집입니다. 저는 이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영입니다. 저희 MBN이 9월 개편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또 생방송 부동산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린 지 벌써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앞으로 1000회 그리고 10,000회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꾸준히 받으면서 또 앞으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은 100회 특집으로 우리 선달님이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깜짝 퀴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이제 화면을 고정을 시키시고 네. 그 푸짐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0회 특집이기도 하고요.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 특집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오늘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네. 2002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특집에 걸맞게 말이죠. 저희들 벌써 1부부터 이 초대 손님이 꽉 차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꽉 찬 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100회 특집, 연말 특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회 특집 생방송 부동산 오늘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선다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문제 잘 들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전화 많이 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생방송 부동산 어제, 2번 생방송 부동산 오늘, 3번 생방송 부동산 내일.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2-2000번에 3222번부터 3229번까지 전화주세요. 빨리 전화주세요. 네, 문제가 너무 쉬워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 우리를 놀리는 게 아니냐 싶은데 사실 2000국의 3222번부터 9번까지의 전화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이제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한 그런 퀴즈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저 100회 특집 그리고 연말 특집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일부 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생방송 부동산 오늘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인데요. 네. 오늘은 또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이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 그리고 네. 석사컨설팅의 이재경 사장, 사회생활부 정창원 기자, 그리고 언제나 동분서주 바쁘신 우리 선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저희 스튜디오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저도 좀 포근한 느낌입니다. 먼저 많이 도와주셨는데 올 한 해 어땠는지부터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고요. 네. 네. 우선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00회라 그래서요. 네. 제가 9월 달에 1회 때 나와봤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기다 공을 2개 붙였습니다. 근데 네. 이 생방송 부동산 오늘 때문에 네. 제가 금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전부 떼돈을 벌었다. 이거 매일매일 보니까 돈 네. 벌었다. 예. 그렇고 또 금년에 그 어느 해보다도 부동산이 상당히 활기가 좀 뛴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도 많이 했고요. 네. 어쨌건 부동산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네. 바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떼돈을 버셨다고 했는데 정작 진행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어서 좀 죄송합니다. 방송은 누가 해주시고 밖에 가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재경 사장님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예, 저는 아주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네. 예, 먼저 우리 그 MBN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네. 또한 오늘 부동산 오늘이 100회까지 있기에 네. 참 진행을 해주신 그 부장님이야 네, 모든 기자님들과 스태프과 네. 또한 작가님까지도 제가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고맙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은 아무래도 선달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선달님은 어떠셨어요? 네, 생방송 부동산 오늘이 낳은 최고의 인기 스타 김선다. 그렇죠. 제 입으로 직접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다리가 돼서요. 모든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만을 전해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요. 네.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 오늘이 낳은 최고의 스타라는 점은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셔도 그 선달 선달이라는.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네. 그거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꽤 많았거든요. 최고의 스타라는 점 저 부인하지 않고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예. 또 정창훈 기자 현장 다니시면서 네. 올 한 해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일단은 뭐 올 한 해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네. 보다 좀 생생하고 그리고 보다 좀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네. 그 분양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닌 네. 그런 기억으로 남는 그런 네. 2001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예, 예, 해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자. 또 구체적으로 오늘 프로그램은 또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도 네. 좀 소개를 마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오늘 뭐 앞서 우리 진행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각 상품별로 네. 좀 한 해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네. 자, 먼저 올해 가장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아파트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연일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열기가 느껴졌던 시장인데요. 네. 자, 2001년 아파트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아파트 시장은 화랑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리미엄을 노린 청약자들이 신규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궜고 기존 아파트에는 전세난과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울시 동시분양은 9차 때 평균 21대 1을 기록했고 10차 때는 무려 10여만 명이 청약에 참가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서울 지역 내 택지 부족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힘들다는 점과 내년 3월로 청약통장에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실수요자들까지 투자 대열에 합류했고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시장의 혼란상은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불러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올 한 해에만 매매값이 12.85% 올랐으며 전세값은 무려 20.86%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재건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풍기 현상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떠올라 서초동 반포 3단지 16평의 경우 연초 대비 1억 6,3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급기야 건교부에서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 적용 방침을 내놓으면서 잠시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승 내과는 잠재있다는 평가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방 아파트까지도 이 같은 여파에 휩싸여 부산과 대구, 목포 등지에서는 신규 분양시장이 뜨거운 청약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영남 특집으로 이 그랬었죠. 대구와 부산 지역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광용 소장, 이 아파트 시장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화랑을 보였던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저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갖다 뭐 은행에 넣어야 돈이 안 되니까 딴 새로운 상품을 찾는 게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좀 몰려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맞붙여가지고서 정부 정책이 또 부동산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거 같이 물렸고 네. 또 여기에 다른 그 대안 상품이 증시가 좀 침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쪽으로 좀 물린 상태고요. 네. 여기에 맞붙여 갖고 그 아파트 시장 쪽으로 그동안 그 98년도에 그 소형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공급이 좀 적어서 네. 수급 불안 이런 것까지 가세하고 또 청약 통장이 매년 3월 달이면은 뭐 180만이 일순이다. 그래서 미리 놓겠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합세가 돼서 아마 그 올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이죠. 아파트 값 꽤 많이 올랐죠. 그렇죠. 한 해 동안. 예. 네. 그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그 연초 대비 9%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국이요? 네. 네. 이게 전국 얘기면은 많이 오른 데는 100% 이상 올라간 적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네. 불과 한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네. 목동 쪽에 저기 서울의 목동 쪽이에요. 예. 그 1단지 앞에 있는 아파트가 2억 2,500짜리가 네. 오늘 물어보니까 2억 8천 달라고 하더라고요. 3천이 이렇게. 오른. 한 2억 5천 2천 정도 이상 5천 올라. 오른 거네. 아, 여기 한 2주일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이야, 폭등 장세네요. 그렇죠. 주식. 자고 나면은 예. 1,000만 원, 2,000만 원. 네.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이 자리에서 가장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 네. 우리 정창원 기자랑 또 선달님이 될 텐데요. 네. 자, 선달님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분위기, 생생한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선달이는요 전국 방방곳곳 분양 현장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서울 동시분양 현장이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100회 특집을 맞아, 연말 특집을 맞아 제가 서울 동시분양 현장을 총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2001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부동산, 물론 그러기 위해선 이 선다리의 힘이 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무튼 연말 연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만 전해드렸다는 생각에 선다리 마음도 참 뿌듯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울리고 웃겼던 부동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서울 동시분양 현장을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다리와 함께한 서울 동시분양 1년 동안 11차까지 11번의 동시분양이 실시됐는데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럼 올 한 해 동안의 서울 동시분양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1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입니다. 11차에 걸쳐 자그마치 24,000가구도 309가구가 일반 분양됐는데요. 와, 엄청나죠? 이 많은 집 중에서 선다리의 집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자, 다음은 청약 경쟁률을 살펴볼까요? 상반기에는 그다지 경쟁률이 높지 않았는데요.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1차는 0.1대1, 그리고 2차는 3.2대1,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 달에 공급을 한 10차와 11차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14.2대1과 17.3대1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긴 하지만 1대1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또 새 주인을 찾았네요. 특히 내년부터는요,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그 경쟁이 더욱 치열했는데요. 이렇게 서울 동시분양이 인기가 많은 이유, 바로 이 프리미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이 올랐는지 선다리가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시죠. 여기는 바로 지난 11차 동시분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강남구 역삼동 구모 베스트빌입니다. 그동안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볼까요? 31평의 경우 프리미엄이 파시는 분은 5천 이상 요구하고 사실 분은 3 내지 4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으나 향후 실수요자 위주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부동산들이 현지 부동산들에서 몇 개 거래가 됐고 현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들은 거래된 게 없고 지금 가격은 거품이 있어가지고 여기 그 경쟁률 거품 때문에 아마 계약 시기가 끝나면 한 절반 이상 빠질 겁니다. 가격들은. 네, 여기는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지난 3차 동시분양에 나온 곳인데요. 2001년 처음으로 1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입니다. 인기가 여전할지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프리미엄은 30평대가 한 6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거래는 한산한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매도인들이 아마 그 앞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계속 손에 쥐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30평대가 4억에서 4억 2, 3천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다리와 함께한 서울 동시분양 빵빠라빵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바쁜 선다리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불러냈던 서울 동시분양. 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겼던 서울 동시분양의 왕 중 왕을 가려봅니다. 1차에서 11차에 걸친 2001년 서울 동시분양의 최고는 어디일까요? 먼저 최고 경쟁률 부분 1등은 5차 송파구 문정동의 삼성레미안 33평형. 비록 분양 가구 수가 15가구로 작기는 했지만 자그마치 경쟁률이 705대 1. 1970년대 초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다음은 최대 분양 가구 수. 바로 지난 11차 동시분양이 6,481가구로 한 해 동안 분양된 전체 가구 수의 40%에 육박하는 양이었습니다. 최고의 분양가를 자랑한 아파트는 10차 동시분양에서 동양고속 건설이 선보인 강남구 논현동 동양 8학원입니다. 자그마치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어서 90평형 분양가가 27억 원을 가뿐히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프리미엄. 올해 최고의 프리미엄을 기록한 아파트는 8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 아이파크인데요. 우와, 73평형이 1억 4,830만 원, 65평형이 1억 2,730만 원씩 올랐다고 하네요. 당첨되신 분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프리미엄만으로도 아파트 한 채는 더 살 수 있겠는데요. 2001년 내 집 마련 꿈을 벌써 이루신 분들,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아니면 벌써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생방송 부동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다양한 결과를 얻은 다양한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이 선달이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선달이에게 보내주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0회 특집 생방송 부동산 오늘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선다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문제 잘 들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전화 많이 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생방송 부동산 어제, 2번
생방송 부동산 오늘, 3번 생방송 부동산 내일.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2-2000번에 3222번부터 3229번까지 전화주세요. 빨리 전화주세요. 네, 2000국에 3222번부터 9번까지 전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통화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 들어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3분을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전화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선달님께서 퀴즈 내주시기 전에 인사했던 그 집이 바로 선달님 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다. 네, 멋진 집 구경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시 분양에 대해서 쭉 정리했는데요. 네. 소장님, 역시 양극화 현상 굉장히 심하네요. 705대 1이 나오는가 하면 또 미달도 나왔고요. 그렇죠.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방송 쭉 나가는 거 보니까요. 네. 일부 그 서민들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수치가 나가는데요. 그래요. 실제 700 몇 대를 해야 열몇 가구 갖고 한 거니까는 네네. 그 뭐 전체적인 상태는 아니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은 거품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거품은 가다 보면 뭐 정리가 될 거고요. 네. 그 분명히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역시 서울에서 본다 그러면 강남, 강북의 양극화 현상은 네. 참 그 강북 사는 사람은 참 그 가슴을 좀 칠 정도로 네. 예, 강남 쪽에 열이 올라가면 하나 둘 올라가기도 참 힘드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되지 않는가. 네. 근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결국 돈이 있는 쪽에서 거래가 쉽게 되고 네. 역시 강북 쪽에서는 큰 돈이 쉽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양극화 현상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올 한 해 이 서울 동시 분양 정리해봤고요. 네. 자, 정창훈 기자 다음은 어떤 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 아파트 쪽 지금 뭐 신규 분양 시장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파트로 달려갔다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임대 사업이라든지 그런 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네. 이익을 아주 노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이 네.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네. 함께 보시죠. 흔히 수익성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올 6월 분당 파크뷰에서 시작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없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지와 고급스러운 주거 여건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8월 말 분양된 갤러리아 팰리스는 평균 70대 1을 기록하는 등 분당 파크뷰와 아크로비스타, 하나 오벨리스크 등으로 분양이 잇따라 올 한 해에만 14,000여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선착순 분양으로 떴다방과 조직폭력배 개입 등의 논란을 낳기도 했던 주상복합은 몇천만 원을 호가하던 초기의 프리미엄이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대형 병행의 과다 공급으로 하반기 들어 인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저금리와 IMF로 인한 소형 아파트 붕괴 현상은 하반기 들어 오피스텔로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서울시가 최고 500%로 용적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15%에서 20%의 수익률을 미끼로 강남과 광화문 일대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큰 손들이 서너 채씩 사들이는가 하면 일반 투자자들 역시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에만 34,000여 실이 쏟아지는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생방송 부동산 오늘에서도 이 오피스텔 또 주상 복합 아파트에 네. 대한 이 분양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이재경 사장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죠. 사회적 분위기가 부동산 투자할 만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0년 만에 돌아온 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저금리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사죠. 네. 또 리치 상품 들어오죠. 네. 개미군단까지 합세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참 부동산 투자할 만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차별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의 그 가장 특색이고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입지에 따라서 차별화 현상이 아주 심한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도 이러한 그 부동산임과 동시에 어떠한 상품의 가치를 함께 지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정광용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어요? 오피스텔 시장, 주상복합 시장
나름대로 좀 특징이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아파트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따라갔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강점이 많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파트가 좋으니까 덤으로 따라간 걸까요? 아니면 네, 형님이 가니까는 아우가 쫓아가는 상태도 되고요. 네. 실제 이번에 그 결국은 아파트 시장도 수익성 논리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원칙적인 상태의 수익성 논리가 이제 상가라든지 네.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쪽에서 그 수익성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수익성 논리를 해가지고서 일반 분들이 같이 아파트하고 같이 동격으로까지 보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져서 네. 아마 금년에 어부지리를 좀 많이 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 그 분양하신 분들은 돈 좀 많이 버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분양하신 분들만. 예. 근데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네.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받은 사람은 실질적인 수익은 한 1, 2년 지나가 봐야 네. 그 결과를 알겠죠. 그래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 뭐 주변에 실적 보시면 다 아파트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프리미엄 얼마 붙었는지 이제 체크하실 수 있지만 네. 오피스텔 시장 그리고 주상복합 시장은 앞으로 이제 또 1, 2년 후에 그 결산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때 가서 또 계속 관심 가져보기 바라고요. 우리 선달님 올 한 해 상당히 많은 동네를 오고 가셨잖아요. 네. 아까 표현대로는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올 한 해는 뭐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 쭉 둘러보시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다, 마음에 들었던 그런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그 모델하우스에 다녀온 뒤로는 네. 어떠한 모델하우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뭐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동양고속건설의 그 네. 논현동에 위치한 파라곤. 네. 네. 역시, 대형 평형 아니실까요? 네, 역시 그랬어요. 아까 저희들이 앞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가장 비싼 네. 단일 평형으로는 뭐 가장 비싼 분양가. 3천 평당 3천만 네,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작은 평형은 평당 분양가가 한 1,500에서 600에 형성이 됐습니다만 가장 넓은 평의 분양가는 100평형 정도였나요? 그랬었죠. 예. 그때는 3천만 원이었는데 역시 선달님은 아직도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그게 아니라요. 저는 늘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네. 큰 집을 원합니다. 네. 나중에 저희들이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서 선달님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넓은 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또 2부에서도 계속 또 좋은 매물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또 1부와 함께 2부에서도 또 한 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게 됩니다. 2부 부동산 시장 결산은 또 어떤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까? 네, 2부에서는 네. 상가, 토지, 그리고 네. 경매 시장과 함께 올해 첫 선을 보인 리츠 시장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이 손님 그대로 맞아야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야, 오늘은 네가 한번 쏴라. 에? 그래, 쏜다. 백세.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희망 제조기 뽀빠이 이상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조입니다. 네, 목욕 얘기인데요. 예. 그전에는 뭐 법률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집안 복잡하고 문제. 여기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뭘 얘기를 헐래도 어르신 여러분들은 문제가 돈이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 자금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 실버 여러분들은 이게 정년 퇴직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뭐 딱한 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서둘 필요 없고 어떻게 작은 그 자금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나눠볼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을 또 네, 모셨습니다. 두 분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정중히 지들이 모셨습니다. 정말 예. 고맙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우리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은요, 부동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잖아요. 네. 세무 전문 변호사십니다. 공인회계사시죠? 최기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또 이런 상담에 응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 도움말을 청하실 훌륭한 분들 나오셨어요. 예. 송파 노인복지관 어르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사실 그래요. 이렇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한 채 남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딸랑. 과연 이 희망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큰 재산이거든요. 네. 대신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이제 활용하는 거를 젊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 예.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거가 좀 틀리지만은 잘만 주변에 도움을 좀 얻고 방향만 잘 설정을 하면은 충분히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갖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희망은 있다. 그렇죠. 예. 자, 희망을 가지고 굿모닝 실버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예. 최기엽 선생님 예. 누구든지 젊은 사람도 세금하면 아이고 이러고 그러는데 이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머리 아프죠.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세금 네. 또 세금이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맞서야 될 것인가? 네. 예. 예, 요즘은 그 국세청이 그 친절해져 가지고요. 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각 지역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니까 세금하면 겁내거나 네. 뭐 핑계대고 안 가거나 이런 거보다는 정정당당히 가서 네. 또 모르시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정식으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같이 가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벌거나 근거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송파 노인복지관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여기 어르신 중에서 오늘 이렇게 두 분 전문가를 모신 가운데 뭐 내가 이런 일을 한번 상의해보고 고민이 싶다, 있다. 고민이 있다. 네, 여기 가운데 어르신께서 네 마이크 보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예 여기 돈 안 드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그때 오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다 얘기하세요. 저는 군 생활로부터 사회생활도 했습니다만은 아하. 젊을 때 번 돈도 별로 없고 예. 결국은 이 당시 집 한 채. 딸랑또. 대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았어요. 작년 3월 달에.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할머니하고 둘이만 살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수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그 있는 거 조금씩 이제 정말 조금씩 빼먹다 보니까 이제 통장도 다 배워버렸어요. 아, 예. 아이고, 그래 이제 23만 원이 조금씩 전부인데 2,3만 원 매월 유공자로 연금. 받으시는 연금. 유공자 연금. 예, 의건자금 좀. 그래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기대하는 것이 매월 25일 날 나옵니다만은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할머니하고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식들은 전부 다 자기 살림도 어려우니까 아, 예. 전부 다 분가해서 아들 하나도 자기 자식도 지금 공부를 시키기가 어렵고 네네. 딸들은 다 출가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면 어때요? 예. 그래서 내가 일절 뭐 부모로서 제가 결혼을 안 주려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네네. 제가 알아서 그저 몇 푼씩 보내주는 건 몰라도 예. 그러나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마는 그래도 자식에 대한 그 보답이랄까 예. 그 공양 제가 보양하는 그 의미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큰 도움은 없고 그래서 며칠 전에 할머니하고 그런 연구를 했어요. 아하. 제가 저 1억 6천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집을 정리해 가지고 아, 예. 어떻게 집을 좀 줄입시다. 어허. 이게 방이 3칸에다가 다 필요 없거든요. 아, 네. 근데 38평짜리인데 좀 값은 좀 오래돼서 쌉니다만은 그래 저거라도 제가 9,500을 전세를 놓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6,500 내가 또 전세를 들어갔어요. 아, 예. 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네. 지금 살고
예, 살고 있으면 그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것도 빼먹고 있고. 또 빼먹고 있죠. 예. 그러니 한편은 걱정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나도 노동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뭔가 저 일을 좀 시켜주면 하겠는데 예. 어디가 얘기하면 나이 많다고 막 경비원도 안 시켜줘요.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는가? 올해 76입니다. 근데 굉장히 젊으세요. 건강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뭐참 일을 그렇게 하시겠군요. 노령계는 아니지만 뭐 힘은 있습니다. 예. 아하. 글쎄, 지금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민은 정말 어르신들 다 한두 가지 정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 이 고민을 지금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 말씀이 유공자시고요. 예. 23만 원이 수입이 있고 예. 또 1억 얼마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1억 6천짜리. 아예 그냥 바닥에 있으신 보다는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근데 들립니다. 나름대로 또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차트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자 함께 어찌하면 볼까요? 좋으니까 우리 예. 선생님 같이 좀 봐주시고. 자, 그렇군요. 현재 수입을 보겠습니다. 현재 수입은 국가 유공자 보조금이죠. 월 2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를 짚어보니까는요. 가진 재산은 1억 6천만 원으로 집을 판 돈이죠. 생활대책과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은 조그만 데로 옮기셨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고민 중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이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 선생님 생각 어떻게 보세요? 일단 딱 닥친 문제가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금 김동학 어르신께서 네. 이제 월 23만 원이 수익이 전부네요. 네. 그리고 대신 다행히 이 재산이 그래도 한 1억 6천 정도 상당히 큰 있으세요. 돈이거든요. 예. 대신 그게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아파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단독주택으로 해서 본인도 사시고 예. 또 거기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예, 첫 번째 방법 예. 제시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같은 단독주택인데요. 예. 본인이 이게 상가주택이라 그래요. 1층에서 살고 2층짜리를 1층에는 점포를 세를 놔서 월세를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력이 계시니까는 네. 거기서 수입도 직접 장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문제로 짚었던 1억 6천짜리를 지금 일단 빼갖고 자그마한 데로 옮기신 네. 거잖아요. 그 돈을 갖고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불리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1억 6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 6천을 갖고 아까 단독주택 갈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는 어렵고. 그렇죠. 땅값 차이가 좀 많으니까는요. 네. 강남 지역 같은 데라든지 또 이렇게 좀 밀집된 네네. 상가 밀집된 지역은 금액이 최소한도 평당 한 700에서 800만 원 이상 아니면 1000만 원까지도 가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벗어난 지역,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이라든지 예. 이 강남 말고 강동구라든지 이렇게 조금 주변 지역을 가신다 그러면은 예. 한 평당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면은 1억 6천이면 500만 원이면은 뭐 한 30평 이상. 그렇죠. 600만 원도 권 한 30평 정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네. 새로 그런 걸 개발되는 지역으로 따지자면은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지금 우선 이제 그동안 강남 지역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지역을 좀 벗어나기 좀 힘드시더라도 강북 지역이 지금 계속 아파트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예. 또 기존에 이미 배우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억 6천밖에 없는데 1억 8천이 든다. 네. 마음에 들게 하고 수익성도 있으려면 2천이 모자라는 거 충당할 힘도 없으시고 그렇죠? 그것도 1억 8천에 들어가서 수리비나 무슨 개업을 할 합당한 때까지 비용도 또 들어갈 거고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이제 집을 사실 때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6천이면 1억 6천을 다 주고 산다고 계산하면은 분명히 1억 7, 8천짜리를 못 사거든요. 하지만은 보통 집을 사고 세를 준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전세 보증금은 결국 내 집값하고 똑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억 8천짜리 사면은 전세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받으면은 1억 6천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또 3천을 받으면은 수리비까지 또 아니면 세금까지 낼 수 있는 예, 예, 그런 상태 되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한 20-30% 정도 더 올라간 금액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근데 어르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일단 가진 돈보다 더 든다 하면 겁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에서 30%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해서 이제 땅이 어느 지역이 좋은지까지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옛말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싼 게 비지떡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싼 거를 찾는다고 그게 수익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지역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조심해서 골라야 한다. 대지를 고를 때, 집을 고를 때 그런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구하시러 다니다 보면 여러 가운데 많이 보게끔 돼 있거든요. 1차적으로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지역, 세가 잘 나가는 지역은 결국 하시라도 그 지역이 그 배후 단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또 점포가 있는 지역이면 점포 장사가 오래 그 바뀌지 않고 잘 장사가 되는 그런 집들을 눈으로 보고서 사시면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강북 지역이라 그러면은 뭐 신촌이라든지 이리 있고 요 근방 쪽에 가보면 기존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예. 또 전세라도 잘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를 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예. 뭐 돈 벌려면 뭐 돌아다니는 것쯤이야 뭐. 예. 그런데 우리 김동학 어르신 지금 저희 전문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네. 그 노력은 해보셨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인지요? 네, 노력은 해봤는데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 돈 가지고. 우선 팔아가지고 지금 저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점포라든가 뭐 월세를 받아먹는다든가 예.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내 집은 하나 가지셔야 되겠다래요 할머니가. 예, 남의 집은 꼭 집에서는 있어야겠다. 세상을 떠나기 싫다. 그 내 집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걱정스러우니까. 예. 그래서 금년 봄에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는지 자꾸 부동산에서 깎아요. 1억 9천짜리가 지금 1억 6천원 내려왔어요. 예. 속상하셨어요. 예. 그게 자꾸 해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줄어 들어가니까. 네네. 금년 지나면 이제 또 준다 이 말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럽고.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예. 네. 어떠세요, 어르신? 이 세금 문제도 걱정이 좀 되시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세금 문제를 짚어볼게요. 네. 1억 6천 정도의 지금 집을 파셨는데 세금은 어느 정도를 감안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1억 6천을 이제 마련해서 그 돈으로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취득가액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 원짜리 집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 700~800만 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내야 되죠. 그런데 이 세법이 이제 어려운 게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가 이제 취득가액의 이제 5%라고 하는데 이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시지가 또는 과세시가 표준에 이런 것을 공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내는 세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는 다소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껴서 절세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큰 절세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목도 정해져 있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먼저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한 다음에 취득세를 내는데 그래서 등록세로 인한 등록세를 늦게 내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취득해서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0일 내에 안 내면 가산세를 맞습니다. 모르고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등기를 한 다음에는 그 30일 내에 취득세를 꼭 납부를 하세요. 그거를 챙기시는 게 오히려 그렇죠. 예, 가산세를 안 맞는 게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많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을 샀다, 세를 넣는다. 그러면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좀 고쳐야 예, 되겠죠. 고치고 좀 새집 고치죠. 이렇게 그래야지 들어오시는 들어오죠. 분들한테 예의가 예. 있고요. 그럼 돈도 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방법은 뭐 없을까요? 개조 비용. 개조 비용은 보통 고치는 게 유리한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단독 주택을 주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세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예, 좀 이쁘게 포장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죠. 네. 요즘 얘기하는 이제 수리, 리모델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은 오래될수록 금액이 쌉니다. 단독주택 살 때는 땅값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좀 면적이 좀 넓은 거를 사시되 큰 거도 관계가 없어요. 대신 새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평당 적어도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흔 집은 그냥 가지니까 예. 집이 큰 거, 허른 걸 좀 사셔서 이왕이면 네, 수리를 하는데 평당 이제 한 30평, 40평짜리다 연간평이 그러면 한 최소한 50만 원 정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평당이요? 네, 평당. 예. 예를 들어서 40평 정도면은 적게 드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좀 많이 드리면 한 4천만 원 드리면은 새 집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새 집만큼 들어간 거 이상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받으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수익이 더 재테크도 맞아요. 다르고. 뭐 새방 들어오는 분이 막 첫인상이 지저분하면 깎으려고 그러고 안 하죠. 안 하고는 예. 또 자기 돈 들여서 할 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지요. 예. 이제 수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부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네. 무조건 뭐 수리하면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손대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정말 그 눈에 띄게 좋아 보일 수 있는 수리하면은 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쪽을 좀 수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눈에 탁 띄게 하는 거는 부엌. 집이 돈 좀 적게 들이는 거는 예, 적으면서 눈에 페인트만 효과. 칠해도 눈에 탁 띄어요. 그러네요. 외형적인 페인트. 상태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갈 때가 화장실부터 보거든요. 예. 화장실 안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장실. 그렇게 하고 돈을 꼭 많이 들였다고 집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좀 적게 들여서라도 눈에 좀 깔끔하고 그리고 실용적 있는 것만 먼저 수리하시는 게 실용. 그것도 또 짚어주시지 않으면은 다른 데를 손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저 선생님, 지금 김동학 어르신께서 그러한 케이스로 해갖고 어떻게 해서 성공하신 분 있으신지요? 어떻게 예. 그동안? 한 3년 전에 예. 그때는 이제 금액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아, 그 어르신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촌에 22평짜리 집이 22평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을. 네. 그걸 사셔가지고서 점포를 조그맣게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어가지고서 보증금을 이 점포 하나에 550에 월세를 35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증금이 2,200만 원에 월세가 140만 원이 나왔댔어요. 꽤 많네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인데 보증금 2,200만 원을 받으니까는 1억 정도뿐이 투자가 안 됐죠. 그러네요. 뭐 세금 이런 거 다 해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그런데 월세가 한 14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또 수리를 좀 해서 지금은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갑니다. 네. 그럼 집값이 22평이니까는 2억 2천이 됐죠. 어이구.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그게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거를 점포로 만들어서 월세를 나오게 하니까는 그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또 뭐 멋있어지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면 김동학 어르신 지금 좀 구미가 댕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관심 생각 있으시죠? 오늘 잘 나오셨네요. 그런 점을 좀 자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끝나고 저 바로 이제 예, 만나시고요. 예, 좀- 자, 우리 최기업 선생님, 네. 만약에 우리 김동학 어르신께서 이제 단독주택을 사서 개조를 해서 개조를 해서 돈 들여갖고 세를 놓는다. 또 그때 그 세를 놓는데 그 세금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 월세에 대한 예, 월세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주택을 예. 개조해서 이제 세를 놓았을 때 월세에 대해서는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그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했는데 그 제도는 폐지됐고요. 이제는 월세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전보다는 좀 좋아진 건가요? 예, 그 법률적으로 뭐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고요. 하여튼 예. 그 월세만 월세가 한 달에 140을 받는다 그러면 140에 대한 세금만. 그렇죠. 그러니까 1년치를 묶어야 되니까요. 예. 1,400에다가 한 1,600 정도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예, 납부하게 예. 됩니다. 그럼 뭐 별거 아니네요. 그런데 저는 네. 잠깐 의문이 드는 게 일반 그 점포로 세를 줬을 경우는 그렇지만 그냥 왜 집에다가 좀 방을 예쁘게 꾸며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이제 그 점포로 세를 주든 예. 또는 이제 방으로 세를 주든 똑같이 그 종합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예. 그 이제 이른바 그런 거를 저희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조세 마찰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 마찰이요? 예, 조세 마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는 감면도 해주는데 나중에 적발이 되면은 가산세를 맞는데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진 신고해야 자진 되는 거예요?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그래요.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테크 어떻게 하면은 좀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처럼만 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복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면은 이런 말 듣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당합니다. 이 부동산도 그 유행이 있습니다 요새. 유행이 요새 있어요? 유행이 엄청 빠르죠. 예. 예전에는 집 한 번 사면 10년, 20년 똑같은데 예. 요즘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도 바뀌어요. 원룸이 갑자기 잘 됐다가 또 다른 아파트가 잘 됐다가 오피스텔 됐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세가 잘 나간다고 지금 현재 상태로 수리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옆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시설로 많은 상태를 그 집을 수리해버리면은 경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었고 금액이 싸다 보면 사람이 가겠죠. 그래서 방이 빌 수도 있고. 장사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예. 또 장사도 유행이 요즘 뭐 1년 이상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6개월인 것 같아요. 이전에 그 98년도에 그 조개구이점이라고 한번 유행이 됐었죠. 예. 전체가 조개구이집이었어요. 이게 딱 3개월 만에 전국이 조개밭이 됐댔어요. 그다음에 3개월 뒤에 전부 폐총이 됐어요. 다 망해서. 그런 식으로 점포도 세를 주는데 너무 유행에 그 빠른 걸 주면은 나중에는 세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는 진득하게 나갈 수 있는 쪽에 점포 또 그런 장사가 될 수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은 어르신 여러분들 뭐 연세가 많으시다고 초급폭에 그냥 촐랑촐랑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하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어르신께서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들은 최종적인 답변. 어찌 하오리까 그래서 지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예. 이렇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예, 제안을 좀 해주세요. 한 분. 어떻게 하셔라. 예, 그 제안을 제가 드리구만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놓자는 상태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돈이 있는 거는 1억 6천이지만은 네. 예상되는 비용은 한 1억 8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강북 지역에 단독주택 대지 한 30평 정도, 한 평당 한 600만 원 정도면은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건평이 그 주택이 1층, 2층으로 해서 한 20평짜리가 2개면은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층에는 이제 본인이 사셔야 되고. 그러면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방이 2개 정도를 세를 준다 그러면은 네. 보증금 1,000만 원에 방 안에 한 40만 원 정도씩 하면은 2개면은 2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의 월 고정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억 6천 갖고 계시니까는 네. 보증금 2천 받은 거를 그 집값에 포함시키면 포함시키고. 1억 8천 이상짜리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80만 원 월수입이 생기고 또 잘 되고 어떻게 느닷없이 좋아지면은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가죠. 땅값 왕창 이렇게 그렇죠. 돼서 좋겠다. 네. 자, 그 지금 우리 김동학 어르신께서 좀 끄떡끄떡 하시고 계신데요. 예. 한 번쯤 이렇게 해보셔서 실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예. 자, 이렇게 집 한 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더 커요. 자,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런 건 조금 미리 알고 하셔라. 예.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실 때 보통 노인분들이 이사를 가다 보면 이제 건강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사 가시다 보면은 그 근처에 대단히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또는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그럴 때 그 환경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아시고요. 일단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안 좋은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으시겠고, 근데 또 살다 보면은 그곳에서 또 심한 공사가 아파트 공사나 또는 공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공사로 건강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어르신께서는 질문 한 가지를 한번 궁금하다 이것 좀 알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혹시 떠오르시는지요? 네, 마이크로 대고 얘기하시지요? 네.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금년에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그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매매라든가 사보는 일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그 전문가에게 하면 의뢰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 그 분도 아주 선정을 못했고 예 그래서 첫째는 제가 소개받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할 마음은 있으시고. 예,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문가를 만나려면 어디로 연락 오고 또 전문가 그 단체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 부동산 사시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중개업소를 거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신문에 무가지로 나오는 거에 수수료 안 준다고 예. 줄인다고 하시는 뭐 하다 보면 손해 보면은 혼자 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당한 금액은 내시되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 부동산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그 동네에서 올해 10년 이상 하신 분, 그렇죠.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또 그 주변에 평판을 들어보셔서 그 사람이 제일 신뢰성이 있다 하는 중개업소를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다가 이런 사정을 말씀하시고 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저 두 분 정말 어르신들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들이 욕심입니다만은 다음 주 계속 좀 지들이 문제를 갖고 도움을 올 좀 테니까 주세요. 도와주시죠? 예.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샬롬 신선초에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르신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듣던 그런 얘기인데 힘내시기 바라면서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하고 사라져달란 뜻이었구려. 어? 아이고 기가. 나이 헛먹었구나.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내 처지 대봐요. 그런 맘 안 먹게 생겼나. 지금껏 우리 모녀 노심초사 살아온 거 오빠가 알겠어. 사부인이 알겠어요? 아휴 정말 이제 떠나면 되는 거군요. 알았어요. 깨끗이 떠나줄 테니까 이제부터 서로 남남없시다. 내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않을 테니까. 여자야. 네, 속 좁은 여자라고 해도 좋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찍 기분 바로 이런 거라는 건 내 알았으니까. 다녀오셨어요, 아무튼? 너 엄마 들어왔니? 예, 저 방에 계세요.